네, 제가 2년 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담당 의사가 정말 의외의 조언을 해줬습니다. 환경 호르몬을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요즘 많은 질환의 이유라는데요. 그래서 이 주제를 꼭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환경 호르몬 정말 위험한 건지 또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지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환경 호르몬 하면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정말 플라스틱만 안 써도 꽤 많은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90명의 실험자들에게 사흘간 플라스틱과 캔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특히 먹는 걸 조심하게 한 건데요. 네. 플라스틱 식기는 물론이고 저런 식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닐에 담긴 식재료까지 쓰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시면 비스페놀 A 수치가 통제 기간에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떨어진 거군요. 비스페놀 A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비스페놀 A 수치가 절반 이상 떨어진 사람도 67명이나 됐습니다. 실험 참가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며칠 가지고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조심을 안 하고 살면 그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질병들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단 사흘만 플라스틱을 안 썼는데 비스페놀 A 수치가 30%나 줄어들었다.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 말이 쉽지 이게 플라스틱 안 쓰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플라스틱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그쵸? 때문입니다. 마트만 가봐도 진열된 식재료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포장돼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두부 하면은 이제 건강 재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플라스틱에 담겨 있어서 못 먹게 됐고 고기 같은 것도 다 마트에서 소분돼서 플라스틱 용기에서 이렇게 오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피해야 됐고 뭐 야채도 그렇고 다 비닐 포장이라서 그런 걸 피하려고 보니까 진짜 없구나. 네, 장수미 씨는 평소에 유기농 마트를 주로 이용하고 아이들 먹거리는 특히 신경을 썼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지만 식재료 자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그것이 담긴 용기, 포장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새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평소에 쓰는 뭐 커피 그 뚜껑이라든가 다 그게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데 그 방금 이제 지적한 비스페놀 A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스페놀 A는 주로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지만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컵이나 종이컵 안에 코팅 재료도 널리 사용됩니다. 네. 우리가 자주 만지는 영수증이나 대기표에 쓰이는 가멸지에도 비스페놀 A가 들어있습니다. 아, 저 영수증도 그럼 만지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환경 호르몬이다 보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뇌에도 작용을 하고 심장에도 작용을 하고 심지어는 뭐 뼈에 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 작용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문제고요. 네, 뇌, 뭐 심장, 뼈 모두 작용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고 여성들에겐 유방암과 성조숙증, 남성들에겐 불임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환경 호르몬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규제는 뭐 따로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프랑스는 모든 식품 포장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도 인체 안전 기준치를 10분의 1 이하로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아용 젖병에는 비스페놀 A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정 정도의 양을 넣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이 크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을 만지면 비스페놀 A가 들어올 수 있고 화장품을 사용해서도 비스페놀 A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음식도 뭐 물을 마시건 또 숨 쉴 때 공기를 통해서건 또 다른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건 비스페놀 A가 노출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으로 환경 호르몬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수증과 일회용 컵, 또 캔, 무조건 다 안 쓰는 건 힘들겠지만 환경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줄이려는 노력을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지 기자였습니다. 오늘 채널A 중계차는 올해 첫 입영식이 열리고 있는 논산훈련소에 나가 있습니다. 무겁던 입영식 분위기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채영 기자, 논산훈련소 맞죠? 뒤에 축구장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많이 변해 있는데요. 예, 이곳은 이제 논산 훈련소입니다. 옛날에는 뭐 흙먼지 풀풀 날리던 곳에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옛날에는 흙먼지 풀풀 날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조 잔디가 상큼하게 깔려 있습니다. 비록 인조 잔디라고 해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 흙보다는 훨씬 가족들에게 편하고 상큼한 분위기를 줄 수가 있죠. 이번에는 가족 관람석으로 가보시죠. 현재 영동장에는 4개의 간판이 설치되어 이 아들을 보내고 부모 가슴이 많이 시린 만큼이나 시려웠던 게 바로 이 스탠드로 된 시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가족 이 의자가 마련돼서 편한 모습으로 아들이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가운 태양을 막는 차양막도 이번 달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예, 옛날엔 진짜 군대 갔다 온 사람, 우리 땐 진짜 어땠는데 이러면서 옛날 얘기 많이 했는데 저 모습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입영 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다면서요? 네, 이 방금 전 11시에는 올해 첫 퇴소식이 열렸고 이제 오후 2시에는 올해 첫 입영식이 열립니다. 제 뒤로는 지금 입영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분주하죠. 오늘 입영하는 사람은 이 부사관 훈련병과 일반 훈련병 등 모두 1,708명입니다. 입영식 분위기 하면 들어가는 사람도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도 마음이 좀 먹먹하고 애틋하죠. 그래서 입영식 분위기가 다소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지금은 이 부모님 업어주기 또 감사 편지 쓰기 그리고 장기자랑과 또 군악대 연주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이 눈물보다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좋은 기분으로 이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병역 문화도 많이 개선이 돼서요. 병사 월급도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오릅니까? 아들아라고 사회자가 선착하면 예,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88%,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오릅니다. 계급별로 월급도 많이 오르는데요. 살펴보면 훈련병은 월급을 받지 않고 이등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6만 3천 원에서 이제 올해는 30만 5,700원을 받고 병장 같은 경우에는 21만 6천 원에서 4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돈이 좀 많았는데 저희가 입소 예정자들에게 오른 월급으로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대부분 목돈을 마련해서 이렇게 제대할 때 나오겠다 이런 당찬 포부도 밝혔는데요. 군복무 기간이 얼마나 되길래 목돈을 마련하냐 이런 궁금증이 드시죠? 천 앵커께서는 실례지만 군복무 얼마나 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탑 시크릿이라고 그래서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요즘 그 장병들은 한 2년 정도 복무를 하죠? 안녕히 가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육군으로 24개월 복무를 했는데 2012년부터 육군은 21개월, 또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각각 군복무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육군은 21개월, 2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인데. 자, 이제 장병들이 입소식을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동장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저 코너를 들어가면 이제 홀로서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반인에서 정예 육군으로 바뀌기 위해서 5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사격은 물론이고 각계전투 그리고 제식 등 각종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치합니다. 자대로 가서는 이제 군 생활을 열심히 하겠죠. 오늘 입영 예정 중인 1,708명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훈련을 받아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를 씩씩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고진희 양 사망 사건의 이 이제 아버지, 친아버지가 SNS에 본인을 동네 이장이라고 네. 얘기를 했다면서요? 사실은 이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그 공장에 다니는 이제 사람인데요.
사실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 동네 이장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기도 다녔는데 문제는 이 동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예. 사실은 서로 이제 메신저도 주고받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나타나서 구장까지 저렇게 파가지고 동네 이장이라고 찍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와주면서 마치 그 슈퍼맨이라는 그런 그 평가를 듣고 굉장히 친절하고 작은 일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알려진 사람인데 신부는 그렇고요. 부인은 내연녀는 어떻습니까? 네, 내연녀. 부인도 이제 사실은 그 내연녀라고 얘기했는데 네, 내연녀. 그 내연녀죠. 내연녀는 이제 김밥집을 운영을 하는데 예. 아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단무지도 직접 담그고 밥을 사실은 국내산 재료로 식재료로 많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아니 장사를 하면서 남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른 아이들도 내가 내 아들처럼 먹여야 되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상당히 치를 떨고 무서워하는 부분은 저렇게 가증스러울 수 있느냐. 예, 예. 그런 형태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아이를 사망케 하고 그다음에 유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너무도 끔찍하고 무섭다. 이런 지금 비판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 준이형 1차 부검 결과를 보니까 몸 뒤쪽 갈비뼈가 3개나 부러졌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도 폭행 사실을 좀 인정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갈비뼈가 만약에 이제 앞쪽에 갈비뼈가 부러진 네. 경우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사망 원인을 얘기할 때 그 친부가 목에 음식물에 맞춰서 기도가 예. 폐쇄돼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걸 이제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러니까 갈비뼈가 부러졌다.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갈비뼈 부러진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거든요. 예. 네. 그 얘기는 심폐소생술로 인한 어떤 갈비뼈의 손상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력의 행사,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졌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어요? 예.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는지 아니면 평소에 어떤 다른 학대로 인한 것인지 조금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물이 막혀서 기도 폐소로 인한 자연사가 아니라 뭔가 다른 힘이 학대 또는 폭행이 작용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내연녀의 모친의 집에서 죽었다고 그렇습니다. 했지만 네. 자기 집, 또 자기 차, 그다음에 내연녀가 있었다 없었다 계속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세 차례 진술을 번복을 했죠.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4월 달에 아이를 소위 말하면 폭행을 했다는 그 장소에 내연녀 이 씨도 있었다라는 예. 진술이 지금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우리가 2월 23일 날, 3월 29일 날 아이가 2차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죠. 쉽게 말을 하면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아이가 첫 번째는 화장실 그 휴지거리에 머리를 붙여서 맞아요. 예. 찢어졌다라고 했고 또 경찰이 두 번째 추궁을 하니까 두 번째는 책상 밑에서 준이가 놀다가 또 다쳤다라고 하는데 과연 아이가 그 정도의 머리를 봉합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을 수 있었는가 하는데 의문이 있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세 번의 진술 번복하는 건 이 준이 양을 학대를 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경찰도 이런 부분을 소위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나중에 지금 거절을 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조사를 해서 학대 행위를 반드시 밝혀내야 될 예. 그런 과제가 크다라고 봅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정말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은데 경찰이 좀 수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김정은이 어떻게 신년사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또 우리 정부는 어떤 제안을 먼저 했던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지 7시간 만에 입장을 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청와대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며 빠른 시일 내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에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있게 마주 앉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해법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같이 북한이 몇 가지 단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평창올림픽에 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 인사들이 지난달 중국에서 북측과 만난 사실도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북한 차관급 체육계 인사인 문흥단장을 만나 평창올림픽 참가를 제안했던 건데요.
최 지사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무 협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연다고 하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좀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을 맞아 현충원을 참배하고 정재계 인사와 시민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여는데 야당 3당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246명이 초청됐는데요. 재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구본준 LG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단체장들이 참석합니다. 다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망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시민들도 초청했는데요. 황금개띠 해를 맞아 개띠인 초등학생과 재래시장 상인 등이 초대됐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초대를 받았지만 불참 의사를 전했습니다.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 333 뉴스입니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 46분쯤 부산 기장군 삼각산에서 큰 불이 나서 오늘 아침까지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산 능성을 타고 10km 넘게 번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기도원에 다녀오던 15살 이모 양이 숨졌는데요. 가해 운전자는 뺑소니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차량 안에선 유서 등이 발견됐습니다.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곳 다름 아닌 소방서입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 경포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불법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차고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을 해가지고 차 좀 빼달라고. 그래서 한 30, 40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안전 불감증 여전합니다. 다음은 인물 뉴스입니다. 이한열 기념사업회 측이 배우 강동원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슬이 시퍼렀던 때 배우로서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로 영화 1987의 이한열 배역을 수락했다는 겁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987은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남승우 풀무원 대표이사의 아름다운 은퇴가 화제입니다. 경영권을 가족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승계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새해 첫 공개 커플은 배우 이준 씨와 정소민 씨였습니다.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춘 뒤 지난해 10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며 연애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 최고의 재테크는 주식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코스피는 22%, 코스닥은 26% 상승해서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의 16배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이 일본 노인보다 운동은 더 많이 하는데 신체 나이는 3.7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유는 운동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은 유산소 위주인 반면 일본 노인은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